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설명드리게 된 센서는 OES 센서라고 하는 옵티컬 이미션 스펙트로스코피 센서입니다.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를 광학적으로 측정하는 광학 센서인데요. 이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플라즈마가 발생을 했을 때 플라즈마 내에 있는 빛을 이렇게 파이버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고, 그때에 플라즈마 내에 분포하고 있는 화학종을 측정을 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셋업을 하는 영상을 먼저 보시게 될 건데, 그래서 셋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원래는 기존에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게 된 장비는 애처 장비인데 300mm 애처 장비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OES 센서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센서에 달려있던 이 옵틱 파이버가 있었는데, 그 옵틱 파이버를 제거를 하고 저희가 따로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OES 센서를 부착을 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새로 제작한 이런 Y자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챔버 내에 연결되어 있는 뷰포트인데, 이 뷰포트에서 이렇게 저희가 옵틱 파이버를 미리 연결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두고 기존에 있던 OES 센서의 한쪽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남은 한쪽에 케이블을 갖다가 이 파이버를 이제 저희가 이 스펙트로미터에 연결을 해주게 될 거예요. 이 스펙트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 옵틱 파이버에서 전달된 빛을 분광을 해서 그때 인텐서티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로미터를 연결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펙트로미터를 USB를 연결을 해서 그때 이제 컴퓨터로 보내게 되면, 이제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 상에서 그 분광된 빛을 전달받아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이런 셋업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플라즈마가 챔버 내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플라즈마 빛을 이 옵틱 파이버가 전달이 받게 되고, 이 옵틱 파이버를 통해 전달을 받아서 스펙트로미터로 전달이 되면 이 스펙트로미터가 빛을 분광을 해서 그때의 빛의 인텐서티를 이제 여기 소프트웨어 상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는 센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실제로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전에 직접 레시피를 짜서 그 공정에 맞는 레시피에 따른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레시피 짜는 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데이터를 받기 이전에 레시피를 먼저 짜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레시피를 짜는 작업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을 할 건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때 어떻게 보게 될 건지, 이걸 결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면 여기 첫 번째 총 5가지의 순서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레시피를 짜고 분석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면 첫 번째에서 저희 소프트웨어 상에서는 셋업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되는데, 이 셋업 과정에서 하게 될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CCD 인테그레이션 타임이라고 해서 아까 스펙트로미터에서 분광을 할 때 이제 이 스펙트로미터가 몇 초에 한 번씩 이렇게 분광을 할 거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CCD 인테그레이션 타임, 멀티 샘플링 넘버, 데이터 애퀴지션 타임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 CCD 인테그레이션 타임을 데이터 애퀴지션 타임이랑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CCD 인테그레이션을 한 시간만큼 그때 데이터 애퀴지션 타임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ms당 한 개의 데이터를 받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1, 20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OES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너무 데이터의 인텐서티가 작다, 그러면 이 인테그레이션 타임이랑 데이터 애퀴지션 타임을 50, 100 이런 식으로 좀 늘려주시게 되면 한 번에 데이터를 받을 때 그 인텐서티가 축적이 돼서 한 번에 올라가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받고 나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1, 20으로 이렇게 데이터 셋업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이건 이미 저장을 다 해놔서 이때 이렇게 세이브 저장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작업 같은 경우에 여기서 리전을 정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레지스트레이션을 눌러가지고 이때 원하는 웨이브랭스를 고르게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지, 어떤 파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지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많은 파장대가 있는데 이때 자기 데이터에 맞는 자기가 공정에 맞는 그 가스들을 선정을 해서 그때 화학종들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험을 위해서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놨고 그때 거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오늘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레시피를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오늘 실험은 N2 그리고 O2 헬륨 가스를 보여주는 세 가지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지금 대표적인 파장들을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때 이 662.4나노미터라고 하는 N2 파장의 픽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335나노미터라고 하는 N2 파장의 픽 이렇게 N2 파장 세 가지와 O2 파장에서 대표적인 777.2나노 랑 844나노 이거를 제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헬륨 가스의 대표적인 픽인 501.6나노 이런 픽들을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내가 뭐 서메이션 밸류, 어베리지 밸류, 맥시멈 밸류, 미니멈 밸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엔 내가 데이터를 받을 때 어떤 형태로 받을 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받을 때라기보다는 데이터를 나중에 내가 실시간으로 볼 때 어떤 형태로 볼 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미리 다 해놓고 저장을 해놓은 상태고 다음으로 이케이션 순서가 있는데 이 이케이션 순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하나하나 정해서 이제 앞에서 정했던 리전을 이용을 해서 뭐 덧셈을 한 값을 볼 수도 있고 뺄셈을 한 값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서 다양하게 내가 보고자 하는 값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내가 선택했던 파장의 그 인텐서티를 각각 보고 싶다 보니까 뭔가 따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값들은 보지 않았고 이렇게 하나 보시게 되면 이 아까 리전 1번으로 선택했던 이 N2 파장 하나만 보도록 설정을 해놨고 그때 이케이션 이름이나 이렇게 컬러 이거는 제가 보기 편하게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총 7가지의 이퀘이션을 설정을 하였고 이거를 저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시퀀스 순서가 있는데 이 시퀀스에선 다양하게 뭐 EPD나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데이터를 받고 그 이후에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 그냥 기본적인 세팅만 해둔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다 노 딜레이 타임, 노 오버헤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세팅을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레시피를 고를 때는 이제 앞에서 내가 셋업을 했던 그 몇 초당 받을 건지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를 볼 건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작업으로서 제가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20ms당 하나씩 데이터를 받을 거고 그때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자 하는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N2 파장 3개, O2 2개, 그 다음에 헬륨 2개를 보려고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내가 앞에서 불렀던 시퀀스나 리전들을 다 미리 이렇게 골라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스텝 스타트 모드랑 스텝 엔드 모드를 주의를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이때 내가 시작을 할 때는 어떤 모드로 시작을 할 거고 끝을 낼 때는 어떻게 끝을 낼 거냐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눌렀을 때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라이트 인텐서티라고 해서 그냥 아무 임의 파장을 하나 설정을 해두고 그 파장이 0보다 크면은 스타트를 하겠다라는 거라서 지금 그냥 웬만하면 다크 스페이스 상태일 때도 그냥 다크 시그널이 들어올 때도 그 무조건 0 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스타트를 눌렀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타트를 눌렀을 때 지금 스텝 타임이라는 걸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때는 3600초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다음 스텝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라이트 인텐서티가 얼마 이상 되면 꺼지고 얼마 이하 되면 꺼지고 아니면 EPD를 잡아서 EPD가 이때 되면 꺼지게 되는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소프트웨어 상마다 그 회사마다 제공을 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스타트 타임이나 스탑 타임을 잘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레시피를 짜는 방법이고 내 레시피를 짰으면 이제 실시간으로 받을 때 이 파일 로드에서 내 레시피를 아까 짰던 레시피를 이렇게 불러오기를 해서 이제 스타트를 하면은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레시피를 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제 저희가 레시피를 짰으니까 직접 플라즈마 데이터를 받아보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 첫 번째로 파일을 로드해서 내 레시피를 짜놨던 레시피를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스타트를 누르게 되는데, 이제 스타트를 누를 때는 아까 저희가 설정을 할 때 내가 스타트를 누르면 인텐서티가 얼마 이상이 됐을 때 뜨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직접 스타트를 눌러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실험을 하게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가스를 보시게 될 건데, 첫 번째는 N2 가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2 가스, 그리고 세 번째는 헬륨 가스, 이렇게 각각 가스들을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었을 때 그때 화학종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N2 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저희 장비를 오퍼레이팅 해주시는 분께서 N2 공정을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N2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N2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밴드 영역이 두 가지가 보여서 지금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저희가 그 레시피를 짰던 거대로 지금 N2 세 가지, O2 두 가지, 헬륨 두 가지의 인텐서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지금 이 핑크색이랑 주황색, 빨간색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인텐서티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까 확인을 하기 위한 작업을 레시피에서 짜는 걸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 위쪽은 지금 우리가 받은 빛의 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풀 스펙트럼에 지금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 인텐서티 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 풀 스펙트럼을 실시간으로 관측도 가능하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별로 아까 설정해놨던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받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시간별로 플라즈마의 인텐서티를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저희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 같은 경우엔 전반적인 데이터가 전체가 다 로우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났고, 저희가 다음으로 O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O2 가스가 주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같은 경우엔 스케일이 되게 낮은 3, 4천대의 노이즈 데이터가 들어왔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O2 가스 같은 경우엔 상대적으로 O2 가스만 사용했을 때 다른 플라즈마보다 되게 인텐서티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까는 되게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만에 가까운 만 이상의 그런 인텐서티들을 보였지만, 지금 보시게 되는 경우에는 3,000, 4,000, 이 기본적인 노이즈가 3,000 아래라고 했을 때 지금 가장 높은 인텐서티를 보이고 있는 픽이 5,000 정도 보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스케일이 안 맞아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세한 스케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지금 O2인 파랑 색깔 계열들, 이 777이랑 844 나노미터의 인텐서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피크가 777 피크로 대표적으로 OES로 저희가 O2 인텐서티를 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텐서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기본 노이즈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엔 지금 플라즈마가 O2가 되게 그 인텐서티가 약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이런 데이터 애퀴지션 타임이랑 CCD 타임을 조금 더 늘려서 50, 100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이 인텐서티들을 높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레시피를 한번 설정을 해서 가스별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21, 20으로 설정을 했지만, 그 데이터 애퀴지션 타임이랑 CCD 타임을 50, 100 이상으로 가져가게 되면 훨씬 높은 인텐서티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헬륨 가스를 보게 될 건데, 이 헬륨 가스 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는 헬륨 가스 공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헬륨 가스는 아까 O2 가스를 넣었을 때보다 훨씬 인텐서티가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지금 되게 또렷하게 픽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보이시는 이 500에서 600 사이에 하나의 픽이 있는데, 이 피크가 되게 헬륨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피크로서 지금 굉장히 지금 헬륨과 관련된 이 501.6 나노와 492.2 나노의 데이터들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원하는 화학종을 고른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사용을 해서 뭐 식각 공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밑에 다른 방막을 식각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다른 화학종이 생기게 되면서 그 화학종의 변화를 통해서 엔드포인트 디텍션을 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현재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가스 종들에 비해서 헬륨 가스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N2 가스, 그리고 O2 가스, 헬륨 가스, 이렇게 세 가지 가스들의 화학종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 직접 받은 데이터를 직접 열어서 분석을 해보는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까 받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방법을 보시게 될 건데, 지금 아까 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파일 오픈을 통해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불러오시게 되면은 아까 받은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걸 보기 전에 앞서서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엑셀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익스포트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지금 이게 저희 이 프로그램 상으로 그냥 이 소프트웨어에서만 돌릴 수 있게 로우 데이터가 저장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엑셀로 받아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엑셀로 익스포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내가 받았던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익스포트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익스포트가 다 되고 나면은 기존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익스포트한 파일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이때 데이터를 엑셀로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엑셀 파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OES 데이터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타임별로 지금 실시간별로 이렇게 받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의 파장별, 이 풀 스펙트럼 데이터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나중에 이 데이터를 직접 내가 뭔가 활용을 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임축이랑 파장축을 동시에 이렇게 시간별로 측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데이터를 받을 때 썼던 소프트웨어랑은 다른 소프트웨어고, 이때 저희가 분석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사용을 했을 때 우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런을 돌렸을 때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저희가 받았던 N2 데이터를 이렇게 풀 스펙트럼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N2 데이터를 받고 나서 아까 공정 플라즈마가 꺼지게 돼서 이렇게 노이즈 데이터가 다시 받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다시 이번에 아까 O2 받았던 O2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노이즈 데이터가 나오고, 저희가 세 번째 공정 시작했던 이 헬륨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시간별로 이 풀 스펙트럼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게 일정 웨이브랭스의 시간별로를 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원하는 파장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0에서 80초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이라서 N2 공정을 했던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축약이 돼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 저희가 뭐 이런 파장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때 줌을 해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원하는 파장대를 콕 집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크가 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때 여기다 갖다 대고, 이때 add 파라미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첫 번째 증가했을 때는 N2가 증가하는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가했을 때는
저희 O2 가스를 썼을 때고 그 다음이 헬륨 가스를 썼을 때를 보여주는데 이 인텐서티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의 조그만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O2를 보시게 되면은 이 777 파장 아까 O2에서 가장 대표적인 픽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777 파장을 추가를 하게 되면 아까 O2 공정을 할 때 인텐서티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엔 처음에 이그니션 될 때만 살짝 불안정했지만 나중엔 점차 이렇게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O2 공정을 할 때 O2 가스가 굉장히 많이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정을 한 스텝에 한 번에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공정이 한 번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할 때는 같은 공정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비교가 훨씬 수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인텐서티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게 뭐 이러면 O2가 안에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OES에서 인텐서티는 되게 상대적인 값이라는 것을 주의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정 조건, 그러니까 같은 공정 내에서 같은 가스를 사용을 했을 때 그때 인텐서티 차이는 비교를 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른 가스를 사용을 했을 때 인텐서티 비교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OES 분석하는 이 툴을 통해서 전체 풀 스펙트럼을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별로 저희가 원하는 웨이브랭스의 인텐서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엑셀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데이터를 빼내서 그 데이터를 뭐 다른 머신러닝이나 뭐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꼭 주의 깊게 알아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분석 방법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